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조예지입니다. 컴퓨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1번 유인물부터 같이 함께 봐주세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이버 뉴스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네이버 뉴스 확인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켜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키신 다음에 여기에서 뉴스라고 하는 요 글씨가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마우스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는 무언가를 누를 수 있다는 거고, 네, 이걸 누르면 뭔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신문을 보실 때도 뉴스를 다 첫 장부터 정독하면서 읽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신문 보실 때도 헤드라인을 먼저 보고 그 헤드라인을 내가 관심이 있다, 헤드라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는 식으로 신문도 읽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 헤드라인 뉴스에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제목들 중에서 내가 읽고 싶은 그런 기사가 있으면 걔를 클릭을 해서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읽고 싶은 뉴스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네,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마우스 휠을 마우스 가운데에 있는 그 바퀴 모양 휠을 마우스로 이렇게 굴리시면 밑으로 내려서 더 많은 내용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댓글을 쓴 연령대와 나이대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요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여러 가지 댓글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악플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의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신문이나 뭐 그냥 일반 TV 뉴스나 이런 거 보실 때랑은 다르게 인터넷 뉴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들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가 나는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면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시면 얘가 이렇게 커지게 돼요. 글씨가 커지죠. 다시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시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네,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이런 뭐 오른쪽이나 위쪽이나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은 하실 때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걔가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 손가락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면 다 누를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분야별 주요 뉴스에 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또 보실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 위에 헤드라인 이렇게 제목 써져 있고 밑에 사진도 있고 기사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다른 뉴스들도 한 번씩 클릭하셔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도 이제 밑에 댓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뭐 9시 뉴스를 못 봤다 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뉴스가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더 빠르고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네, 코로나 관련된 기사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냥 보고 싶은 기사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보고 있죠. 이렇게 클릭만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보시다가 나는 진짜 어제 8시 뉴스, 9시 뉴스를 못 봤는데 TV에 나오는 그 영상 뉴스를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영상 뉴스를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쪽에 TV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가 있어요. TV. 여기도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언론사별 저녁 방송 뉴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송사들이 여기 이렇게 링크가 다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방송사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정치,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동영상들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클릭을 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죠. TV 같은 경우는 9시 뉴스다 라고 하면 9시부터 그냥 쭉 틀어져서 그냥 쭉 봐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이렇게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네. 코로나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네, 코로나19 바로 신규 이렇게 확진자 재생이 수가 되는데 700명대로 올랐습니다. 재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부분은 위에 있는 영상에 대해서 그 멘트가 쭉 써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댓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칸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은 댓글이 없다고 나오네요.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셨을 때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모 버튼이 있다. 네, 이런 재생 버튼이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동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하셨습니다. 동영상이 재생이 돼서 이렇게 건수가 다시 나오고, 평일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시 확산세가 좀처럼 클릭을 진정되지 않으면서 일주일 일시 정지가 되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로 요 재생바에서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 동그라미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부터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9명, 부산 33명 등 네, 부산 여기에 경남권에 대감기, 다시 700명 빨리 중반 감기라고 보시면 정신 돼요.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네, 이렇게 보시다가 여기 밑에 있는 버튼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조사가 재생 진행 버튼, 중입니다. 한편 정부가 제약사 다시 화이자와 누르면 정지 버튼, 그리고 얘는 볼륨 버튼이에요. 네, 소리 크기 조절하는 건데요. 여기도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마우스로 이 동그라미를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움켜잡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네, 왼쪽으로 가면 소리가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가면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은 지금 요 총 영상은 2분 14초짜리 영상이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1분 39초까지 재생을 했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 1080p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 영상의 화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144, 27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화질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자동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이제 인터넷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화질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이렇게 하면서 보시다가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라고 했을 때는 요 화질이 숫자가 너무 낮게 클릭이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제일 높은 숫자로 클릭을 해 놓으시면 가장 고화질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다가 요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가장 크게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시려면 아까 눌렀던 그 화면을, 그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동영상 뉴스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시다가 이렇게 다른 것도 클릭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보시다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위쪽에 뉴스라고 되어 있는 이 큰 글씨를 누르시면 다시 가장 처음 뉴스를 눌렀던 그 첫 화면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자, 얘를 누르시면 네이버의 첫 화면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뉴스를 누르시면 또 뉴스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위쪽에 보시면 뒤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네, 왼쪽 화살표. 네, 요게 뒤로라는 화살표인데요.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얘를 이제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또 책장을 넘기듯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다가 여기 랭킹 뉴스도 있고 TV 뉴스도 있고 여기 TV 연예 뉴스도 있고 내가 어제 못 봤던 드라마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예능에 관련된 뭐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연예 기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동영상이랑 그림까지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여기도 뉴스라는 걸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테고, 원래 화면으로 스포츠 뉴스도 이렇게 따로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관심 있었던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하이라이트 영상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마침 여기 라이브라고 써 있죠? 빨강색으로. 네. 제가 뭐 야구는 잘 모르는데 이 라이브라고 써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구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걸 눌렀더니 문자 중계라고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기 중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응원 한마디라고 되어 있지만 요게 이제 댓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기를 보면서 한마디씩 여기다가 쓰고 있죠. 지금 이제 4번 타자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또 하나 올라왔고요. 문자 중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경기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지금 마우스를 가져다 대도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경기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얘를 누를 수 있는지 한번 눌러보려고 했지만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지 않아서 누르지 못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이 야구 중계가 끝나 있겠죠? 네. 경기 기록.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녹화본이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이 경기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위에 부분에 보면 날씨도 있네요. 날씨도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요즘에 날씨가 되게 좋은데, 네, 되게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이나 이런 거 가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여기 집 앞에라든지 공원 산책 같은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네, 자외선 높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선크림이나 아니면 챙이 긴 모자 이런 거 꼭 챙기셔서 네, 산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 날씨도 나와 있고, 네, 바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날씨를 알아보려면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맨 마지막에 날씨 예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뉴스 예보 마지막 날씨를 보고 네, 그렇게 날씨를 알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요즘 날씨, 뭐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또 인터넷을 걸어 다니면서 밖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꼭 컴퓨터가 없더라도 인터넷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아까 동영상 뉴스를 보셨는데, 그러면 동영상을 조금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유튜브라는 사이트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네이버 여기 검색창에다가 클릭하시고 유튜브라고 검색을 할 건데, 내가 키보드가 많이 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쓰다 보면 밑에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 사이트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여기는 다 동영상을 모아놓은 사이트인데요. 유튜브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위쪽에 검색하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이 검색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깜빡깜빡 거리죠? 이 깜빡깜빡 거리는 걸 커서라고 하는데, 이 커서가 있어야지만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복지관 채널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성구, 유성구까지 쓰시면 유성구랑 관련된 검색어들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 있죠? 유성구 노인복지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검색어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얘를 끝까지 다 치지 않아도 이렇게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유성구 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채널이 있고, 요 밑에는 최신 동영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강사님들의 수업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네. 그리고 밑에는 그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뭐 관련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꼭 그 복지관과 관련이 없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뭐 복지사나 뭐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으면 다 밑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거 뭐 우리 복지관 직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또 뭐 라인 댄스 뭐 이렇게 동영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위로 쭉 올려서 요 채널에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딱 유성구 노인복지관 관련된 채널만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350명, 동영상이 66개가 올라와 있네요. 자,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유성구 노인복지관 채널이고, 여기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 지금은 일단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비대면 수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동영상들로 다 기록이 남아서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수업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되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하나 클릭, 여기 보시면 유성구 노인복지관 노래교실 실시간 스트리밍 수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시간 스트리밍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그쪽에서 찍으면서 우리가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 방송이 아니고 생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스트리밍 수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 지금 수업을 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4월 13일에 생방송으로 내보냈던 그 영상을 그냥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당시에 4월 13일에 실시간으로 내보냈던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요 아까 그 네이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재생바, 요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감기 빨리감기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13일 당시에 수업할 때
여기다 채팅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는데 메시지 남기셨던 것들도 이렇게 다시 보기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 버튼, 이것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올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영상을 한번 클릭하면 다시 정지가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재생이 되죠. 자, 여기도 아까 전체 화면 했던 것처럼 이 모서리에 보시면 아까는 화살표였는데 여긴 네모로 되어 있네요. 자, 얘를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다시 축소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가 다시 뒤로 버튼 눌러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다시 뒤로 버튼. 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복지관의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영상도 여기에 올라가겠죠? 네, 여기 유성구 노인복지관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부분에 검색어를 지우고 다른 동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즘에 많이 보시는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을 한번 찾아볼게요. 미스터트롯이라고 치면 미스터트롯에 관련된 검색어들이 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미스터트롯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하고 요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거나 엔터를 누르시면 검색이 됩니다.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 공모음 뭐 이렇게도 있고 히트곡 모음, 노래 모음, 그 다음에 뭐 이런 무대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가 미스터트롯에서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보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 동영상마다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쵸? 여기 38분, 네, 요거는 1시간 1분 7초, 요거는 4분 40초, 얘는 3시간, 얘는 뭐 54분, 뭐 이렇게 써 있죠. 네, 요게 이제 재생 시간이에요. 이 동영상의 재생 시간이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동영상이 재생이 돼서 나오는데요. 클릭하실 때는 이 그림, 이 동영상 그림을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제목을 클릭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마우스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나오면 다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사랑의 콜센터 공모음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시면 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유튜브 광고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다 보지 마시고 광고 건너뛰기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광고가 건너뛰어져서 본 영상이 나오는데 이 광고는 어떤 유튜브는 5초, 어떤 거는 뭐 15초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영상도 이렇게 보고 보실 수가 있고 얘도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동일하게 이 영상의 총 길이는 38분 41초, 얘는 지금은 이제 뭐 23초를 지나고 있죠. 네. 여기다 재생바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마우스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로 빨리 감기, 재감기, 그리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분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다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한 광고창이 뜰 때가 있는데요. 이 광고창이 가려져서 이 영상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창은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등에 있는 X 표시 클릭을 하셔서 없애주시면 돼요. 네, 이런 광고나 중간 광고나 앞에 광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유료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얘가 뜨지 않는데요.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 끊어 놓으셔도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뭐 가끔씩 보시는 분들은 굳이 끊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부가세 다 포함해서. 이렇게 메뉴 보실 수 있고 볼륨 조절도 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뭐 전화가 왔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소리를 꺼야 될 상황이 왔다 라고 하면, 아니면 영상만 보고 싶다 라든지 라고 하면 이렇게 정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부분에 이 스피커 모양을 그냥 누르시면 음소거라고 뜨죠? 얘를 누르시면 소리가 X 이렇게 나오면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영상을 틀었는데 왜 소리가 안 나오지? 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음소거가 되어 있지 않은지, 네,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이게 음소거가 아닌데도 뭔가 소리가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 작업 표시줄에 시계 부분에, 작업 표시줄 시계 부분에 옆에 보시면은 스피커 모양이 있거든요. 그 스피커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요런 바가 뜨는데, 요것도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네, 금지 표시가 뜨면서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이를 누르시면 다시 소리가 나오는 거고, 요 유튜브에 있는 요 볼륨 버튼을 최대로 키웠는데도 소리가 너무 작다라고 하시면은 요 볼륨 버튼, 작업 표시줄에 있는 요 볼륨 버튼을 클릭하셔서 요 레버를 위로 이렇게 최대로 올려주시면, 네, 큰 소리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유튜브 소리를 줄였는데도 소리가 너무 크다 라고 하시면 반대로 이걸 좀 내려주셔서, 요게 이제 메인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정지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보다가 아까 다른 목록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뒤로 버튼, 누르시면 이 목록에 다른 영상들이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무대, 아까는 이 그림을 클릭했지만 지금은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도 나는 분명 미스터 트롯을 틀었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이건 이제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 건너뛰기라고 나오면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광고 건너뛰기가 안 나오면 그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고, 그 광고가 끝나면 이제 무대가 나올 거예요. 자, 요즘에는 이 방송사에서도, 여기 지금 TV조선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송사에서도 방송에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컷해서 유튜브라는 이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보고, 그러면 이제 방송 효과도, 그 광고 효과도 있고, 요즘에는 TV로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튜브로도 이렇게 많이 올려줘요.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조회수가 엄청나죠? 네, 이만큼 조회수. 그리고 1월 24일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1월 24일에 얘가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도 1월달 벌써 작년 1월에 올렸던 영상인데, 제가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여기도 밑에 내려보시면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댓글들이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견도 여기에 달아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무대를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댓글들이 이렇게 쭉 있죠. 네. 이 댓글 보는 재미도 재밌어요. 댓글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네이버 TV에서 보셨을 때도 화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게 재생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 톱니바퀴 모양,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얘도 화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 화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가장 높은 화질이 1080까지 얘는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아까 저의 화질은 720이었어요. 자동으로 720으로 잡혀 있는데 나는 좀 고화질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제일 높은 화질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제일 높은 화질을 했을 때 집에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인터넷 속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재생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보통 요즘에는 1080 정도는 거의 다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보시다가 보면 그 화질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보죠? 화질이 확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 화질도 선택하셔서 보실 수 있고, 자, 얘도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영상 보시는 법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위에 부분에 이런 뭐 TV 영상 말고도 내가 원하는 뭐 영상들,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요리 레시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낚시 영상, 골프 영상, 아니면 뭐 뜨개질, 뭐 이런 여러 가지 취미 생활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네, 내가 옛날에 봤던 드라마인데 요즘엔 안 해서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전원일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하시면 내가 옛날에 봤던 드라마들도 네, 이렇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옛날 코미디 프로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예능들은 재미가 없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옛날 코미디 뭐 배삼룡이라든지 배삼룡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구봉서 배삼룡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던 그런 코미디 프로들이 영상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클릭을 하셔서 예, 어서 오십시오. 마늘 쪽만한 엉덩이 잘 돌리네. 이제 수련.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월말 결선 전국 노래자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해주기 위해서 심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옛날 영상들도 이영희 선생님.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지금 다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유튜브라는 요 사이트에서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쓰셔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요인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검색어를 네이버 지도라고 해서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드뷰 확인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드뷰도 확인하실 수 있고 내가 길을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한번 복습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여기 부분에 지도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네이버 지도라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자, 지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도가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면서 여기 위에 부분에 지도 검색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유성구 노인복지관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성구라고만 쳐도 여기 밑에 유성구 노인복지관도 있고 뭐 여러가지 유성구에 관련된 여러가지 검색어들이 검색돼서 나오는데요. 유성구 노인복지관 검색을 했더니 네, 여기에 거리뷰라고 있죠. 요 거리뷰라고 하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요 거리뷰를 클릭을 하시면은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전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복지관에 가보지 않았어도 이 복지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주변 도로라든지, 뭐 주차장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 밑에 부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 11월에 직접 촬영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네, 마우스로 내가 고개를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내가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옆 좌우 이렇게 화면 돌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을 하시면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했죠. 지금 쭉 주차장을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 주차장 끝으로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클릭하시면 주차장 끝으로 쭉 빠져나오고 있죠. 아니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화살표 모양의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방향으로
이동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도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릴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동하실 때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이동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거리 뷰라고 하고 로드 뷰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도 이런 식으로 지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닫아볼게요. 얘를 닫으시려면 여기 X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유림공원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유림공원. 여기 꽃이 요새 많이 폈다고 하던데, 네, 여기 거리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림공원은 여기에 있고, 거리뷰 버튼이 여기 있어요. 네, 얘를 누르시면, 네, 공원 밑에 다리 부분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공원 밑에 다리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쪽으로. 네. 다리로 지금 빠져나왔어요. 저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클릭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리를 빠져나왔는데 네, 여기 유성구청이 보이네요. 네, 이 유성구청 맞은편에 네, 있는 여기가 유림공원인데 지금 뭔가 왜 이렇게 황량하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2010년 7월에 지금 찍은 요 영상이 다기 때문에 요즘이랑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여기서 뭐 국가축제랑 뭐 꽃이랑 이런 걸로 많이 가꿔져 있었는데 2010년 7월에 촬영본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네. 여기 이렇게 유림공원. 네, 유림공원 여기 부분에 지도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으로 더 가면 네, 여기가 공원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요 다리 있고 여기 안쪽이 이제 유림공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길만 거리뷰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안쪽이 지금 유림공원인데 요 안쪽은 지금 파란색으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원 안쪽까지는 지금 거리뷰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깥쪽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이쪽이. 네,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뭐 가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한번 검색해보고 싶은 곳, 뭐 예를 들어서 외목마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외목마을. 네, 여기 당진에 있는 외목마을 해수욕장인데 막 이런 식으로 외목마을의 2020년 2월의 모습이네요.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여기 부분에 어떤 분이 차를 세워 놓으셨었는데 그 차를 세워놓은 그 부분이 맞나? 여기 선착장. 예, 맞아요. 여기 부분에 차를 세워 놓으셨었는데 이게 물이 차면서 물이 이제 점점 차오르면서 차가 물에 같이 잠기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계속 방송을 하고 전화를 뭐 하고 하셔도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세워 놓으셨었는데 바닷물에 같이 잠겨서 견인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처럼 이렇게 외목마을도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네. 닫기. 지금 보신 거는 이제 거리뷰라고 하는 거고 길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외목마을로 여기 지금 우리 여기서 유성에서부터 외목마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길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지 한번 길찾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외목마을을 검색했을 때 이쪽 부분에 출발이라고 나오고 도착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도착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얘가 도착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색창이 하나가 더 나오죠? 출발지를 입력하세요. 여기서 출발지는 유성구 노인복지관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성구 노인복지관. 이렇게 얘를 출발 지점, 얘를 도착 지점, 그 다음에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겠다. 그 다음에 길찾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1시간 36분이 걸리고 통행료가 얼마고 뭐 주유비, 택시비, 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얘를 클릭을 해보면 더 자세하게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나와 있죠. 이 지도상에서도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를 끌고 가면서 볼 수도 있고,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시면 지도가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더 자세하게 어떤 길로 가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상에서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노란색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녹색 부분,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길이 밀리지 않고 원활하다는 뜻이고, 뭐 노란색이나 빨강색 이런 경우에는 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체 구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다시 뒤로 버튼 눌러서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대전시청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나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겠다. 그럼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야 대전시청에 갈 수 있는가? 한번 길찾기 해볼게요. 그러면 34분이 걸리고 704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네요. 704번을 타고 유성구 노인복지관이라는 그 정류장에서 승차를 해서 7개를 이동을 해서 유성 온천역 5번 출구로 하차를 해서 지하철로 갈아타서 시청역, 네, 뭐 이렇게 가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가장 최적의 길을 찾아줘요. 대중교통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704번 타고 쭉 가서 지하철로 갈아타서 가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마우스 휠을 눌러서 크게 확대를 해보면, 네,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여기 요 버스 정류장에서 704번을 타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처럼 내가 뭐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뭐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 대중교통은 어떤 걸 타고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검색해 보실 때 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검색을 해보실게요. 여기서 또 어디 가볼까요? 갈마도서관 가볼까요? 갈마도서관 도착. 자, 이번엔 자동차를 타고 한번 가볼게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18분이 걸리고 7.3km 정도 걸리네요.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고 하면 704번을 타고 또 갈아타야 되네요. 119번을 충남대학교에서 갈아타서, 네, 가는 걸로 나오고 이제 28분 정도 걸리네요. 이번에는 오정동 수산시장 한번 가볼까요? 오정동 수산시장, 여기 도착. 그 다음에 자동차 아니면 대중교통,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요. 자, 자동차로 길찾기 해볼게요. 그럼 19분이 걸리고 한 8.7km 정도 되네요. 자, 대중교통 타고 가면 606번을 KTNG 연구소에 승차하면 얘는 갈아타지 않고 쭉 가네요. 606번을 타면, 네, 여기까지 쭉 갈 수 있네요. 지금 하신 이 모든 거를 스마트폰으로도 다 가능하거든요. 스마트폰에도 네이버 지도 어플을 설치하시거나 다음 지도 어플을 설치하시면 지금 하신 요 화면이랑 기능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시면 이 버스마다 뭐 2분, 뭐 세정류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몇 분 후에 요 KTNG 연구소 정류장에 도착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확실히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버스 시간을 뭐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디쯤에 있으니까 몇 분 후쯤 나가서 타면 되겠다. 뭐 이렇게들 타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 그 지점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수정타운 아파트 정문 여기 지나고 있고, 요 하나는 한울 아파트 후문 이렇게 지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버스 정류장에 갑자기 버스가 이제 오는 시간이 이제 임박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시간 맞춰서 나오거나 뭐 그렇게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요 지도 어플이나 네이버 지도 사이트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네,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처럼 버스 번호를 검색을 하셔도 그 버스의 노선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버스, 여기 지하철 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는데 버스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19번 버스의 노선을 알고 싶다. 그럼 119번 버스를 클릭하셔서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 이런 노선으로 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노선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지금 버스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하철은 이제 이렇게 5개가 다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 어차피 뭐 이게 선이 하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유성온천역에서 출발을 해서 대전역까지 간다. 그럼 클릭을 하시면 출발과 도착 이렇게 지점으로 자동으로 나오고 23분이 걸리고 카드 현금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다시 유인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정보를 검색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네이버 지도 이 부분 차례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네, 날씨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코로나19 현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전 날씨라고 치시면 네, 대전 날씨가 이렇게 나오고 밑에 주간 날씨도 나와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그 관련된 뉴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럼 뭔가 얘를 눌렀을 때 뭔가 더 나온다는 뜻인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미세먼지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근, 오늘 네. 이렇게 보시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뒤로 버튼 위에 화살표 있죠? 네, 뒤로 버튼 누르셨을 테고 네, 아니면 내가 이제 뭐 부산 날씨, 부산에 내가 놀러 가려고 하는데 부산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 온도 거의 뭐 이제 여름 수준인 것 같아요. 밑에 주간 날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검색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전 코로나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개요, 국내 현황, 세계 현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리시면 지역별로 지금 신규 확진자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자로 확진자 뭐 몇 명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마우스를 조금만 밑으로 내리시면 대전광역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걔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눌렀더니 우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 발생 현황, 확진자 정보, 확진자 이동 경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확진자 정보와 확진자 이동 경로는 문자상으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밑으로 내리시면 네, 여러 가지 뭐 상호명과 주소 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확진자 정보도 클릭을 하셔서 밑으로 내려서 다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생 현황도 오늘 신규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검사를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격리를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얘를 닫고 다른 걸 검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인터넷 위쪽에 보시면은 요거 아까 그 네이버 검색하셨던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창이 새로 하나 열렸을 거예요. 요게 지금 새로운 탭이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새 탭이 열렸어요. 이 새 탭에 옆에 조그만하게 X가 붙어 있는데요. 그 X를 누르시면 이 탭만 닫히고 요 아까 검색하셨던 이게 이 네이버 창이 그대로 다시 뜹니다. 자, 여기에다가 코로나 검색해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유인물에 보시면은 이제 새 주소 검색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편번호 검색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유성구 노인복지관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유성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이렇게 같이 뜨거든요. 네. 여기 지금 유성구 가정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새 주소로 이렇게 뜨고 있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집원 주소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여기 놓으시고 대전시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대전광역시청 전화번호와 주소, 밑으로 좀 내렸을 때 집원,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음력생일, 뭐 요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음력생일. 오늘 날짜가 음력으로 며칠일까? 그러면 음력이라고 치면 밑에 음력 달력이라고 바로 나오는데요. 음력 달력을 클릭을 하시면 이 밑에 부분에 달력이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음력 3월 10일이고 과학의 날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양음력 변환이라고도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내 생일이 음력으로는 며칠일까? 아니면 누구 생일이 음력으로는 며칠일까?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990년 2월 5일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어떻게 입력했냐면 연도 19, 예를 들어서 50년이다. 1950. 그 다음에 내 생일이 1월 15일이다. 그러면 0115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죠. 자, 요게 양력에서 음력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 50년 1월 15일이 양력 생일이고 음력으로 변환하면 49년 11월 27일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음력, 양력, 날짜 변환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날짜 계산도 있고 뭐 만나이 계산도 있는데요. 요 날짜 계산. 네, 여기 달력, 양음력 변환. 네, 요거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검색을 해봤는데 뭐 네이버 뉴스를 확인해 본다던가 아니면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서 지도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뭐 로드뷰라든지 길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봤고 대전 날씨 그 다음에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미스터 트롯이나 유성구 노인복지관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그 동영상을 보시는 방법 뭐 재생바 이동하는 방법, 정지하는 방법, 화면 키우는 방법, 네, 볼륨 조절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재난 문자로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대전 코로나 현황을 보실 수 있도록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셨고 뭐 음력생일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어 이렇게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새 주소, 그다음 우편번호, 그다음에 가게 전화번호 뭐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셨는데 이렇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